말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습니다.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진실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묵이 항상 최선일까요?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따라가 보세요. 여기엔 가슴을 울리는 사랑과 이성을 뒤흔드는 선택이 있습니다. 저는 윤희진, 75세. 부산 외곽의 노인 전용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하루는 느리고 조용하게 흘러가지만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작은 발코니에 놓인 화분들을 돌보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저에겐 조금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새삼을 떠난 남편 민우에게 편지를 쓰는 일입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 아이의 환한 미소가 선명히 떠오릅니다. 맑고 명랑한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요. 그러나 40년 전 겨울밤의 끔찍한 화재는 저희 가족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따뜻한 저녁 식사 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난로에서 튀어나온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집을 삼켜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안 가득 퍼진 검은 연기 속에서 저는 은정이를 찾으며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꺼진 뒤 남은 것은 타버린 잿더미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따뜻한 저녁 식사 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난로에서 튀어나온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집을 삼켜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안 가득 퍼진 검은 연기 속에서 저는 은정이를 찾으며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꺼진 뒤 남은 것은 타버린 잿더미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저를 꼭 끌어안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우리는 서로의 영혼 한 조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셀 수 없을 만큼 자책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내가 딸을 더 잘 지켜줬더라면? 이런 질문들이 가시처럼 제 마음을 계속 찔러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앞 작은 우편함을 여러 전단지나 익숙한 공과금 청구서를 기대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늘 그렇듯 무미건조한 종이들이 제 손에 닿았는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무심코 넘기던 중 눈에 띄는 하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우표도 달신인 주소도 없었습니다. 단지 선명하고 부드러운 필체로 쓰인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진 님께. 처음엔 단순한 실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손에 든 채 집으로 들어와 창가의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고 안에 들어있던 종이를 꺼냈습니다. 얇게 접힌 종이를 펼치자 은은한 자스민 향이 풍겼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첫 문장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께 늘 엄마를 기다려온 아이가 드립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숨을 고르고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붉게 타오르는 불길과 검은 연기가 모든 걸 뒤덮었던 그날을요. 제가 엄마를 애타게 불렀고 엄마는 제 손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불길이 너무 강했어요. 엄마는 정말 많이 울었지만 저는 엄마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여기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손에서 놓아버리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마구 뛰었지만 머릿속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든 이토록 구체적으로 그날의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밤 제가 딸 은정을 잃었던 그 끔찍한 밤은 저와 제 남편 민우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민우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속으로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나 편지에는 그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발신인도, 주소도, 심지어 이름도 없었습니다. 단지 마지막 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먼 친구가. 혹시 누군가 저를 조롱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연일까요? 하지만 편지의 글씨는 따뜻했고 그 안의 단어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은정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연기 속에서 저를 애타게 부르던 그 목소리. 저는 그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은정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가 혹시 제가 감당해야 할 벌일까요? 며칠 후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하얀 봉투, 동일한 글씨체, 동일한 발신인 없는 편지였습니다. 두려움과 궁금증이 뒤섞인 채 저는 두 번째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엄마, 기억하시나요? 제가 잠들기 전마다 엄마가 불러주신 자장가를요. 잘 자라, 내 사람아.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저는 그 노래를 아직도 꿈속에서 들어요. 엄마, 제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저는 아프지 않아요. 다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편지를 내려놓으며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제가 평생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 그리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저와 은정만의 기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제 기억을 이토록 자세히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편지들은 왜 지금 제게 도착하고 있는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편지들은 제게 남은 마지막 비밀의 문을 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이것이 단지 우연일 수도 있고 나를 놀리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농담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은정이랑 저 말고는 아무도 이런 걸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나조차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들을 알 수 있을까? 매일 밤 저는 책상에 앉아 편지의 모든 글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 단어들은 영혼을 담고 생생하고 고통스럽게 나를 과거로 끌어당긴다. 나는 그들을 무시할 수 없고 계속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나는 이 낯선 친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주소도 이름도 단서도 편지밖에 없었다. 나는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을 오래된 캐비닛에서 꺼냈고 가죽 커버는 세월 따라 닳아 없어졌다. 그 끔찍한 밤이 지나고 나서 마음속에 남겨진 글을 썼던 곳이죠. 페이지들은 노랗게 질렸고 글은 떨렸지만 여전히 한 줄 한 줄 다시 읽기에 충분했다. 편지에 내가 메모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 보고 싶어요. 일기장이 한 줄 한 줄 한 줄마다 내 마음을 파고드는 칼이다. 상실감과 무력감, 그리고 공포가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일기에 쓴 글들이 편지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기억하는 것 이상입니다. 은정이나 그녀 소유의 어떤 것만이 알 수 있는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온 것 같다. 나는 그 편지들을 세세히 들새겼다.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씨체입니다. 비록 첫 번째 편지는 나를 놀라게 했지만 지금 자세히 보니 나는 이 글씨가 뭔가 낯익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정이가 쓴 글씨가 아니에요. 아직 그런 글씨를 쓸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나는 그 부드러운 곡선에 친숙한 느낌과 설명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저는 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조미숙 여사, 제 젊은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이자 비슷한 고통을 겪었던 분입니다. 그녀는 조용한 교회의 작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 내가 이야기를 꺼내자 미숙 여사는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녀는 비웃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심 많은 눈빛으로 보였다.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말했다. 아마도 이것은 단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녀의 딸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정말 귀 기울였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은 나로 하여금 멈추게 했다. 제가 정말 귀를 기울였나요? 아니면 그냥 겁에 질려 숨었을까요? 저는 미숙이의 질문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주변의 모든 사소한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길에서 만난 이웃들, 낯선 사람들, 낯선 친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말이죠. 내가 사는 지역 근처의 우편 주소도 검색해 보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편지들은 단지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메시지와 같습니다. 저를 과거로 초대합니다. 고통을 갉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맞서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어쩌면 제가 놓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알아요.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제가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질문들은 저를 영원히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은정에게 비치고 자신에게 비치고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주었다. 나는 앞길이 아무리 흐려도 계속 걸어야 한다. 편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편지를 받을 때마다 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린 기분이었다. 그러나 점차 그 편지들은 더 이상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가 직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미스터리에 대한 답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또 다른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서 낯선 친구는 강소영이라고 서명했다. 발신인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당혹스럽다. 나는 전에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편지에서 소영은 중요한 단서를 남겼다. 저는 부산 중구에서 큰 화재 후 입양되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에 대해 그리 많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항상 제가 다른 곳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 양부모님은 제게 진실을 말한 적이 없지만 저는 제가 그들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온몸이 떨렸다. 중고 화재? 그곳은 제 집이 불길에 휩싸였던 곳입니다. 대담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강수연이 그 화재로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아이 은정이었을까요? 추운 겨울 밤이었지만 우리의 작은 집안은 유난히 따뜻했다. 은정이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색칠하면서 나무 탁자 옆에 앉아 있었다. 나는 부엌에 서서 저녁으로 따뜻한 수프를 준비했다. 제 남편 민우는 고장난 낡은 시계를 고치고 있어요. 거실에서 작은 폭발음이 울리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나는 돌아서서 벽난로에서 한 줄기 불꽃이 튀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끄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과 몇 초 만에 불길이 번져 인근 카페트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나는 당황해서 민우를 소리치며 불길을 바라보며 우뚝 서 있는 은정에게 달려들었다. 달려라, 은정아. 당장 나가. 나는 큰 소리로 외쳤지만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저는 달려가서 그녀의 팔을 잡아당겨서 그녀를 문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내디뎠을 때 더 큰 폭발음이 울렸다. 짙은 검은 연기가 방 안을 빠르게 뒤덮어서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나는 은정의 손을 꼭 잡았지만 그녀의 작은 손이 내 손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내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은정.
엄마 손 꽉 잡아. 하지만 제 손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검은 연기 속에서 빙글빙글 돌며 아기의 작은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불길의 붉은 빛밖에 보이지 않았다. 은정. 너 어디야? 나는 소리쳤지만 화염이 포효하는 소리만 받았다. 나는 내가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지 모르고 뜨거운 것이 피부를 태우고 연기가 나를 숨 쉴 수 없게 만든다는 것만 기억한다. 나는 거의 쓰러질 뻔했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계속하게 했다. 나는 그녀를 두고 갈 수 없다. 마침내 나는 누군가의 손이 불길에서 나를 강하게 끌어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웃이었고 나에게 소리쳤다. 돌아올 수 없어요. 불이 너무 커요. 하지만 나는 듣지 않는다. 발버둥을 치며 은정이를 찾기 위해 다시 돌진했지만 불타는 집에서 끌려 나왔다. 불이 꺼지면 쟤만 남는다. 나는 그곳에 서서 한때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집이 이제 시커먼 잔해 더미에 불과한 것을 달아보았다.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무도 은정이를 찾지 못했다. 모두가 그녀가 살아남지 못했다고, 불이 너무 커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우는 저를 고통스럽게 안아줬고 그의 눈빛으로 우리 둘 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스스로에게 수백 번 물었습니다. 내가 더 강했다면, 그녀의 손이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요? 이제 편지의 한 줄 한 줄 한 줄을 읽으면서 은정이가 저도 모르게 구출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구조되었다면 왜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지 못했을까요? 누군가 어떤 이유로 그녀를 데려갔을까요? 그 질문이 내 마음에 계속 맴돈다. 애써 감추려 했던 아픈 기억들이 이제는 진실을 찾아가는 원동력이 됐다. 소영이가 진짜 은정이라면 뭐든지 다 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이에게 사과와 설명, 무엇보다 아이가 몇 년 동안 기다려온 어머니의 품을 빚졌다. 나는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는 그녀를 잃지 않을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매일 아침 나는 새로운 각오로 일어난다. 나는 소영이에게서 온 다른 편지들을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편지의 작은 조각들이 제가 가진 유일한 단서들이었고 저는 그것들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중고 화재 이후 입양 가정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시작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화재 발생 시점은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대부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지방 행정기관에 가서 차근차근 수소문해야 한다. 그곳의 직원들은 그 시절의 자료들이 손상되었거나 충분히 보관되어 있지 않다며 고개를 저으며 말하곤 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의심스러운 눈빛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문에 직면해야 한다. 왜 수년 동안 이러한 정보를 찾고 계십니까? 찾아온 할머니가 살아계신 게 확실해요? 나는 그들에게 대답할 수 없다. 나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뿐, 비록 그것이 내가 계속 헛되이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수주일 동안 성과가 없자 어느 날 오후 중고 행정실에 있던 직원이 갑자기 전화를 했다. 그녀는 화재 발생 직후에 입양된 한 여자 아이에 관한 작은 정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입양 가족은 강씨섬을 갖고 부산에서 멀지 않은 교회에 살고 있다.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녀가 제공한 주소를 메모할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았다. 조용하고 외진 교회에 위치한 작은 집이다.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낡아 빠진 나무 문 앞에 서면 손이 떨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구 양쪽에 화분이 놓여있는 작은 집은 소박한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고요한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노크 소리 하나하나가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같았다. 이윽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나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나를 보고 약간 놀란 눈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윤희진입니다. 혹시 강소영 씨 아니세요? 그 여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얼핏 놀랐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매우 가볍게 거의 주저했다. 내 할머니 누구세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가 물었다. 저는 제가 어디서 용기를 냈는지 몰랐지만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화재에 대해, 딸 른정 씨에 대해,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편지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내내 소염은 내 말을 자르지 않고 조용히 듣지만 눈빛은 조금씩 바뀐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항상 제가 자란 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제 양부모님은 제게 진실을 말한 적이 없지만 저는 항상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어요. 나는 그녀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 소염은 자신의 삶과 입양된 가족, 그리고 그동안 함께 살아온 소외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가 그녀가 찾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가 이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동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밝혀내기 위해 DNA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내려졌을 때 나는 큰 짐이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실험실은 그저 작은 단이었지만 나에게는 크고 추운 것 같았다. 소염을 갈아보면 눈에는 불안이 번뜩이지만 희망도 있다. 실험실 직원이 조용히 우리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나는 다른 한 손을 꼭 잡고 떨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완료 후 직원은 결과를 얻으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통보했다. 일주일은 짧게 느껴졌지만 나에게는 끝없는 시간이었다. 모든 결과에 대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 낮에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밤이 깊어 저만 남게 되자 두려움과 해답이 없는 질문들이 다시 밀려왔다. 소영이가 은정이가 아니면 내가 뭘 하겠어? 한 번의 손실을 더 견딜 수 있을까? 은정의 기억도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다. 나는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 그녀가 좋아하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집안을 뛰어다니는 방식, 그리고 내가 잠들기 전에 자장가를 부를 때 그가 애교를 떠는 방식 등을 기억한다. 그 기억들은 위로의 원천이자 무한한 고통의 원천이기도 하다. 기다리는 동안 소영이와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나눈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우리 둘 사이의 이상한 유사성을 깨닫게 했다. 소영은 전이 색칠을 좋아했던 것처럼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도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요. 은정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제가 가르쳤던 거예요. 한 번은 소영이가 마지막으로 보내준 편지를 손에 들고 창가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잠깐 슬퍼했으나 눈빛은 뭔가를 찾는 것 같았다. DNA 결과가 어떻든 간에 소영이는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받을 날이 왔다. 소영이랑 같이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나는 집에서 거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긴지 기억할 수 없고 단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무거울 뿐이라는 것을 안다. 직원이 결과가 담긴 봉투를 건네줄 때 손이 떨려서 거의 떨어뜨릴 지경이었다. 수염은 나를 쳐다보았고 눈에도 근심이 가득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함께 대면할 거야 라고 말하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봉투를 뜯고 글을 한 줄 한 줄 읽었다. DNA 결과 혈연관계는 99.9%로 나타났다. 눈물이 핑 돌았고 내 손은 종이를 꽉 움켜쥐었다. 말문이 막히지 않고 소연이 쪽으로만 돌았다. 그녀의 눈도 흐려졌고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기다려온 포옹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진짜 은정이에요. 옛날에 화재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던 딸,
내 일부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다른 일부는 우리가 놓친 세월들로 인해 무겁다. 딸을 찾는 것이 과거의 고통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고쳐주고 보상하고 다시 사랑할 기회를 줍니다. 이 여점은 저에게 소영이에게서 온 편지들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운명의 메시지였고 나를 상실의 그늘에서 끌어내어 진실의 빛으로 이끌어 주었다. 비록 우리가 과거의 파편에서 관계를 재건하는 법을 배워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제 딸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편지들은 은정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이자 사랑을 멈추지 않는 나 자신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했어야 했던 것처럼 그녀를 사랑하고 보호할 것이다. 그 후로도 은정, 소영을 되찾은 기쁨 속에서 저는 과거의 화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잊으려고 애써왔던 작은 기억의 조각들이 점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소영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희미한 기억 속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잠에서 깼을 때 한 남자가 집을 나가는 걸 봤어요.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갈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갈색 코트. 제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그건 바로 민우가 겨울마다 입던 코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화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말을 피하고 대화를 다른 곳으로 돌리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우가 남긴 오래된 물건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유품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서 그의 재정 기록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노트는 이미 색이 발해 있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화재 직전에 그가 깊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다양한 곳에서 돈을 빌렸고 실패한 사업 투자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소름 끼치게 한 것은 노트 맨 마지막에 적혀있던 메모였습니다. 집 마지막 방법. 보험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마지막 방법? 보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민우,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남자가 정말 그런 일을 계획했단 말인가요? 저는 민우의 친구였던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민우와 사업 동료였고 민우가 가장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질문에 잠시 망설이던 박 씨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가 정말 실행에 옮길 줄은 몰랐어요.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는 은정이가 그 집안에 남아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가 우리 가족의 가장 큰 비극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너무도 무거운 마음으로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불구덩이로 몰아넣은 사람이 자신의 친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진실을 그녀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사실을 묻어두고 평범한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만약 소영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손에 쥔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를 마주하려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결국 이 모든 것을 밝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은정이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내 딸은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사이가 다시 무너지고 말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 진실을 숨기는 것은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요. 결국 저는 소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너에게 정말 말하기 힘든 이야기가 있어. 하지만 이 진실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어. 소영은 부연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알아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유가 왜 그런 일을 계획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소영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지금은 바꿀 수 있잖아요. 저를 되찾아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해요. 그 말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과거가 얼마나 가혹했든 저와 소영은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영은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자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는 아프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과거 화재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던 어느 날, 저는 가족의 유품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수년간 먼지 속에 잠들어 있던 상자들은 한때 행복했던 추억의 보고였지만 이제는 어쩐지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채 열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상자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유가 정장 차림의 남자와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경은 사무실로 보였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희미해진 글씨지만 한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생명 및 재산 보험 계약. 사진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일주일 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민유가 거액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니요?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라고 믿어왔던 제 생각은 점차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에서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저는 전국에서 함께 살았던 이웃들을 찾아갔습니다. 과거에 대해 기억할 만한 사람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김씨 아주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재 당시 저희 집 근처에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제 질문에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 씨가 집 근처 언덕에서 불타는 집을 바라보는 걸 봤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언덕에서요?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를 불렀습니다. 민우 씨, 빨리 가서 가족들을 구하세요. 그런데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민우는 불길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진과 김씨 아주머니의 지문은 그동안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민우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화재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왠전히 집안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화재가 나던 밤, 그는 우리 가족의 고통을 눈앞에서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났을 때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가족의 가장 큰 비극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정말 우리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을 감추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을까? 하지만 그 답을 찾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저는 진실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진실을 소영에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마주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우가 왜 그런 일을 계획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말했습니다. 소영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지금 제 옆에 엄마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말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깊더라도 저와 소영은 함께 그것을 치유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민우가 남긴 사진과 재정 기록을 불태우기로 했습니다. 사진과 노트는 불길 속에서 서서히 제가 되어 사라졌고 저는 그것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작별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영은 제 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 앞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사랑과 용서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슴에 품으며 민우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의 책상 서랍 깊숙이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봉투는 봉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고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종이를 펼치자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씨는 한때 제게 사랑과 다정함을 담아 전했던 민우의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글씨가 저를 끌어안는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비수를 들이미는 듯했습니다. 희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와 마주할 수 없게 되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나는 진실을 고백해야 할 것 같다. 그날 밤 나는 근정이가 집에 남아있는 줄 몰랐다. 정말 몰랐다. 나는 단지 우리 가족을 이 끔찍한 궁핍에서 구하고 싶었을 뿐이야. 보험금만 받으면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그리고 내가 잃은 것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었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럴 수 있다면 사랑해. 민우. 편지를 읽는 내내 나는 몇 번이고 그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매 단어, 매 문장이 내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했습니다. 내가 평생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린 근본적인 이유였다니. 민우는 일부러 가족을 해치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이기적인 선택과 잘못된 판단이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나와 은점을 지옥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가족을 구하려 했다고 했지만 결국 그가 잃은 것은 그가 구하려 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내 마음은 사랑, 분노,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민우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정말 나와 가족을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그의 욕망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도 한 인간이었고 그의 선택이 없이 절망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나는 이 진실을 소영에게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해 알아야 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마주 앉아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소영은 말없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 후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그는 틀렸지만 그는 아버지였고 그는 나름대로 우리를 사랑하려 했던 것 같아요. 소영의 말은 내 마음을 무겁게도
동시에 가볍게도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고 아버지의 잘못 속에서도 그의 인간적인 면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나는 민우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를 증오하는 것은 나 자신을 묶어두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는 이미 그 대가를 치렀고 이제 나는 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그 편지를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잘못이 교차했던 우리의 삶을 기억하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나는 소영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다시 써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현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조금씩 전진하고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여기 없지만 나는 그가 남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소영과 함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며 더 나은 날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소영이 제 옆에 앉아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과거에 대해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계속 말하도록 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단어를 골라내듯 천천히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양부모님이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저를 어떤 낯선 남자로부터 받았다고요. 그 남자가 돈을 주면서 저를 데려가라고 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낯선 남자? 저는 드무르며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매우 급한 듯 했고 절대 제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영의 말은 제 머릿속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낯선 남자, 돈을 주고 소영을 데려가라고 했던 사람 설마 민우였던 걸까요? 머릿속에서 과거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화재가 나기 전에 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디대 허덕이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영, 은정을 위험에서 구하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채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민우는 은정을 살리기 위해 선택을 했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겼고 그로 인해 저는 딸을 잃었다고 믿으며 오랜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민우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화재 이후 그의 눈빛, 그의 태도,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그의 행동.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영에게 제 추측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엄마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가족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 하지만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더 아프게 했지. 저와 소영은 그녀의 양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먼 시골에 사는 그들은 처음에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했지만 우리가 낯선 남자에 대해 묻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하고 급한 사람이었어요. 소영의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 아이가 안전한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돈을 주고는 곧바로 사라졌죠. 그 남자의 외모를 묻자 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목 왼쪽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제가 서류를 작성할 때 그가 고개를 숙이면서 흉터가 보였거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목 왼쪽의 작은 흉터, 그것은 민우를 떠올리게 하는 확실한 단서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민우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는 딸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저와 은정 모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생각하면 그를 용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소영과 나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말을 듣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그도 인간이었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 서로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민우의 선택은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그의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소영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새로운 추억을 쌓아갈 것입니다. 비록 모든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민우, 당신이 남긴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 노란 불빛 아래에서 민우에 보내지 못한 편지와 함께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편지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지만 그 진실은 너무도 무겁고 아팠습니다. 내가 이 진실을 소영에게 말해야 할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지금까지 저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비록 희미하지만 그에게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직접 알지 못했지만 제가 들려준 과거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려는 마음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민우가 저지른 비극적인 선택과 그 결과를 털어놓는다면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은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이 진실을 감추고 계속 살아간다면 저는 평생 동안 이 거짓을 짊어져야 합니다. 소영이 아버지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그를 떠올리는 동안 저는 그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그녀를 보호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녀의 선택권을 떼앗는 것일까? 고민이 깊어질수록 저는 민우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화재가 나기 전까지 좋은 남편이었고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실패와 빚이 그의 삶을 짓눌렀고 결국 그는 절망 속에서 끔찍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과 헌신이 진짜였던 만큼 그의 잘못 역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은 아플지라도 그것이 우리 관계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소영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그녀는 아버지에 대해 온전히 알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영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너에게 꼭 말해야 할 진실이 있어. 그녀는 눈빛으로 제게 말하도록 격려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우의 편지와 화재, 그리고 그가 한 선택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과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소영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아빠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우리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상처 입혔잖아요. 그는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그 둘 다였겠죠.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소영아. 그는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인간으로서의 약함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을 거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과 노력도 있었다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소영과 함께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아픔을 나누었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우의 잘못과 사랑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에게 진실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가자.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춰왔을 때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영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에겐 서로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녀의 미소는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과거는 아프고 무겁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랑과 진실로 극복할 것입니다. 민우의 선택은 우리의 삶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고 방 안은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오래된 편지들을 읽으며 뒤엉킨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누렇게 바랜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부모님께 받은 편지가 있어요. 이걸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녀의 손에 들린 편지를 보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읽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결코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염은 편지를 제 앞에 내려놓고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간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내 속죄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져 편지가 탁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별표 별표 내 속죄 별표 별표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수염은 제 표정을 가만히 바라보며 강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남자가 누구죠? 혹시 아빠인가요?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목이 꽉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영의 눈빛은 분노와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엄마, 대답해 주세요. 아빠가 맞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이 고여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영아.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겨우 한마디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소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 남자가 나를 버렸다고요? 그게 아빠라면 왜 나를 속죄라고 부르죠? 도대체 아빠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야 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고 침묵 속에서 그녀의 분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실 거죠?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엄마의 침묵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흐르고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로 눌린 듯 아팠습니다. 내가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혼란 속에 남겨두세요?
저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 진실이 그녀를 얼마나 아프게 할지 알기에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말하는 진실이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까 봐 수염은 몇 초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엄마, 준비가 되시면 말해주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엄마는 이 진실에서 도망칠 수 없어요.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이 고요함은 마치 모든 감정을 흡수하는 듯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제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침묵이 우리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까? 그 밤, 저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고, 단지 무거운 마음으로 새벽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저는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하얀 편지지와 오래된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도구였지만 그 안에 담길 무게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답을 기대하는 편지가 아니라 제 마음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놓아주기 위한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별표 별표 민우에게. 당신은 우리 아이를 구했어. 당신은 불길 속에서 은점을 살리기 위해 애썼지. 하지만 당신은 동시에 그 아이의 삶을 망쳐버리기도 했어. 당신이 만든 선택과 거짓말은 그 아이의 가족, 유년 시절,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갔어. 나는 도무지 당신을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잃어버린 세월을, 당신이 숨겨온 진실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했어야 할 시간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당신은 우리를 사랑했어. 비록 당신의 방식이 너무나 잘못되었지만 그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어. 내가 바라는 건 당신이 그때 더 용기를 내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마주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거야. 민우, 나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깨달은 건 이 미움과 슬픔을 품고 사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야. 오늘 밤 나는 이 편지를 태워버리려 해. 과거를 보내고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당신이 평안히 쉬기를 바라. 그리고 알았으면 좋겠어. 비록 당신이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했어. 별표 별표. 편지를 마치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혼자 나섰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부산 외곽의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편지와 작은 성냥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올라오며 편지가 천천히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불길이 남긴 잿더미가 바람에 날아올라 사라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잿더미가 사라진 후 저는 약간의 해방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찾아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민우, 당신은 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당신은 내가 느낀 고통과 혼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 대답은 영원히 알 수 없겠지요. 하지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제 말을 들을 수 있든 없든 중요한 건 제가 이 진실과 감정을 마주했고 그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부산에 반짝이는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도시에는 제가 경험한 모든 아픔과 상실, 그리고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소영과 나 사이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았지만 우리는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편지는 사라졌지만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억들은 저를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우, 나는 이제 더 나아갈 거야. 나 자신을 위해, 소영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좋은 기억들을 위해. 하늘은 침묵으로 답했고 저는 천천히 뒤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는 나를 상처 입혔지만 사랑과 용서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수많은 밤을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바라는 것은 소염을 불필요한 고통에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화재에 얽힌 어두운 진실과 민우의 잘못은 소영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길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진실의 가장 어두운 부분은 감추고 민우가 보여준 사랑과 희생만을 소영에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사랑과 믿음이 더 큰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오후, 저는 소영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아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소영아,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고 그 질문에 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아. 오늘 엄마가 너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빠는 너를 무엇보다도 사랑했단다. 그날 화재가 났을 때 그는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했어. 그는 너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 한 가족에게 맡겼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랐어. 그것이 내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단다. 때로는 엄마도 그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 저는 민우의 절망, 뒷더미에 얽힌 현실, 그리고 그가 내린 잘못된 선택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오로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소영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영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지만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그는 나를 사랑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대답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완벽한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소영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의 작은 기쁨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저는 사랑과 이해가 우리를 점차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소영이 제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과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엄마와 함께 지금을 살아가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었지만 사랑과 희망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진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소영에게 주고 싶은 것은 과거의 짐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진실보다도 사랑이 우리를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부산의 바닷가. 차가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잔잔히 해변으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희진과 소영은 바다를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마지막으로 태운 편지에 남은 제가 담긴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것도 보내줘요.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슬픔과 평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희진은 천천히 봉투를 열고 안에 남아있던 재를 바다 위로 흩뿌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재는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파도에 흡수되듯 사라졌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를 은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물결은 끊임없이 움직였고 희진과 소염은 그곳에 서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희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을까? 소염은 고개를 돌려 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희진은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어딘가의 불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희진과 소염은 조용히 발길을 돌려 모래사장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마치 과거의 어둠이 두 사람을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희진은 가끔씩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해변, 아무것도 없는 어둠.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잔상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소영이 묻자 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조금 생각이 많을 뿐이야. 소영은 희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에 희진은 약간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 부산의 바닷가에서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파도는 그들의 발 아래로 밀려들었다가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그들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희진은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한 그 어둠조차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바다를 등지고 새로운 날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두 사람을 비추고 파도 소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지만 희진과 소영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희진은 소영에게 아버지 민우의 사랑과 희생만을 이야기하며 가장 어두운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그 선택이 소염을 보호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만약 소연이 다른 경로로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나았을까? 이 질문은 독자들에게 선택의 무게를 묻습니다. 진실이 항상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보호를 위한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희진의 침묵은 그녀를 구속했지만 동시에 그녀는 소염을 위해 그 침묵을 감수했습니다. 민우는 화재 당시 절망 속에서 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의 명예와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딸을 남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의 행동은 진정한 숙주였을까? 그가 딸을 안전한 곳에 보내는 선택을 했지만 이 선택이 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의 사랑과 이기심이 얽힌 그 행동을 독자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민우는 자신의 고통과 죄책감을 희생의 가면으로 덮으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걸까요? 이야기의 끝에서 희진과 소염은 용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희진은 민우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고 소영 또한 아버지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을 간직한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용서는 고통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을까? 용서가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고통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잊혀지지 않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단순한 결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잡한 인간의 감정과 도덕적 선택의 무게를 탐구하도록 합니다. 희진이 진실을 숨긴 선택이 옳았는지, 민우의 행동이 사랑이었는지 이기심이었는지, 그리고 용서가 과거의 고통을 넘어서는데 충분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독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독자들은 자신만의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 사랑,
용서의 경계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이야기는 단순히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독자들에게 남겨진 생각할 거리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